근처입니다. 배달이 한 건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끊는데 앞에서 용산 가는 거 해운 다음에 용산에다 배달을 시켜버리는 거죠. 관악에서 시작해서 강남 간다. 거짓말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6,7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 일해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최저임금도 사실은 못 받은 거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 유행입니다. 주로 음식 배달, 택배 같은 일들인데요. 스트레이트는 2주 연속으로 이 플랫폼 노동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동경, 김수근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랫폼 노동, 특히 젊은 분들이 요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상 쉬운 꿀알바, 자유로운 스케줄, 시간당 수입 2만 원, 이런 광고 문구 보고 혹해서 쉽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연예인이 택배 알바인 쿠팡플렉스로 일하는 모습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식 배달도 그렇고 새벽 배송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이런 노동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노동의 현실은 어떤지 일주일 동안 직접 뛰어들어 일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쿠팡 이츠 쿠리어라고 음식 배달로 일주일 동안 살아봤고요. 네, 저도 음식 배달인 배빈 커넥트를 했고요. 소카 핸들러, 쿠팡 플렉스,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꼬박 일주일이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동경 기자의 첫날부터 보겠습니다. 일편단심 한 집 배달 쿠팡이츠. 배달 음식도 로켓 배송. 쿠팡 이츠 쿠리어로 살기 첫날은 무더웠습니다. 최고 기온 35도. 1958년 이후 6월 기온으론 최고 기록입니다. 자전거와 가방, 휴대폰 보조 배터리에 선크림까지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쿠팡 이츠 앱을 켜자마자 주문벨이 울렸습니다. 예상 시간 16분이라는 건 제가 도착해야 되는 시간인가? 이거 10분 만에 매장 건물에 도착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 매장을 찾는데 2, 3분 더 헤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나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이거 첫 배달이라 가지고. 안 늦으셨어요. 배달했건 보냉팩에 포장된 커피 2잔. 진짜 커피 2잔도 이렇게 배달을 해서 먹는 시대네요. 그러게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발하려던 찰나 혹시나 해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맞죠? 라떼 두 잔이요.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디자인인데? 이거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석이에요. 그러면 네. 제가 라떼는 인터넷 후기에 배달 잘못하면 라이더가 뒤집어 쓴다는 말이 있었는데 첫 배달부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출발. 앱에서 수령 완료 버튼을 누르자 그제서야 어디로 배달할지 알려줍니다. 배달지는 용산. 가입할 때 희망 지역을 선택하라고 해서 분명히 마포구를 선택했는데 첫 배달부터 용산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동 거리는 1km 남짓. 그런데 시작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덜컹거려서 커피가 쏟아질까 걱정. 스쳐가는 차들도 걱정.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차들이 저를 되게 불편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10분 만에 도착한 배달 장소.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커피를 내려놓고 초인종 한번 누르자 배달이 끝났습니다. 벨 눌러서 문 앞에다 놔달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주문하신 분 얼굴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첫 배달을 마치고 3,000원을 벌었습니다. 지금 배달이 한 건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끊는데 이거 거절. 이번엔 용산 아이파크몰의 햄버거 가게입니다.
배달 2번 와, 만에 또 오르막길. 마포에서 용산 한복판으로 뛰어든 겁니다. 지금 절에 마포에서 용산 가는 거에다 한번 태운 다음에 용산에다 놓고 배달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악에서 시작해서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거짓말이 지금 아니다 싶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신호등에 오르막길까지. 시간을 못 지킬까 또 걱정입니다. 속도 31km까지 끌어올렸어요. 남은 시간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500m나 남아서.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이 이상합니다. 가게에서 한참 떨어진 주차장입니다. 친구한테 이게 주차장을 알려줘 버려네. 이게 해도 될까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젠 뛰었습니다. 용산역 대합실을 가로지르고 계단을 내려가 겨우 가게를 찾았습니다. 결국 예정 시간을 넘겼습니다. 햄버거 세트를 받아 다시 배달할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3km. 첫날부터 늑장 배달로 평점이 깎일까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뛰어겠습니다. 걷는 게 사치네요. 차들과 오토바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시간을 아껴야 했습니다. 배달지는 용산의 한 고급 아파트. 들어가려면 이름과 방문 목적을 적고 물건도 맡기고 가라 해서 속이 탔습니다. 결국 5분 지각. 주문하신 분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제가 길을 좀 헤매고 막 죄송했습니다. 제가 조심해서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이번엔 8,000원이나 벌었습니다. 아까는 3,000원이었으니까 불과 30-40분 만에 배달료가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곧바로 다음 주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습니다. 거부 버튼을 눌렀더니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이거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당장 뜨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번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거절. 그리고 일감을 못 받을까봐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20분 정도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앱을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완료를 누르자마자 바로바로 오던 주문이 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 거부를 눌러서 평점이 깎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낮 12시 반이고 점심 정말 많이 먹을 때거든요. 지금 서울 용산구 7,000원. 단가도 센데 배정 안 해주네요. 10분 만에 다시 콜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졸이다 받은 콜이라 반가웠습니다. 한강대교 한가운데 있는 노들섬으로 육개장을 배달하고 8,600원을 벌었습니다. 1시가 넘어가자 주문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0시, 11시, 12시 때 줄기차게 온라인만 누르면 바로 들어오던 배달이 1시를 넘어서부터 뚝 끊긴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5건 배달에 28,000원을 벌었습니다. 저 땡볕 더위에서 일을 했는데 시간당 7,000원 꼴이네요. 네. 최저임금이 안 되네요. 자, 보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거절 버튼을 눌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계속 평점 걱정을 해요. 이건 또 뭔가요? 한마디로 모든 걸 평가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고객 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 시간에 음식을 배달했는지, 음식을 흘리진 않았는지, 고객 요청 사항을 지켰는지, 또 배달할 때 친절했는지, 심지어 젓가락, 숟가락, 밑반찬까지 알맞게 챙겼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따져서 점수로 만듭니다. 여기에 배달 수락률, 완료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게 평점을 깎아먹게 되고 결국 내가 나중에 일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동경 기자가 한 게 쿠팡이츠, 김수근 기자는 배민. 네, 배민 커넥터로 일주일간 살아봤습니다. 네. 그럼 배민 커넥터로 변신한 김수근 기자의 첫날도 보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한두 시간 가볍게 배민 커넥트. 가입은 쉽습니다. 만 19세 이상 나이 말고 다른 건 안 따집니다. 일하고 싶은 지역이랑 운행 수단 정하고 프로필 사진만 등록하면 끝입니다. 면접도 안 보고 심지어 전화 한 통 없이 저는 배달의 민족 배송 대행업자 배민 커넥터가 됐습니다. 안전교육도 유튜브로 합니다. 열흘에 14만 8천 원을 주고 전동 킥보드를 빌렸습니다. 배달 가방과 헬멧은 중고로 2만 6천 원에 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요. 이제 운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 커넥터는 쿠팡이츠와 달리 주문이 여러 개 뜨고 그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다. 따. 바로 근처입니다. 페이지아이드 센터 바로 근처예요. 네, 요청했습니다. 저 갈게요. 근처 푸드코트의 초밥 배달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배민 커넥트입니다. 한솔교육 가는 거요. 네. 배달할 곳은 600m 거리. 그런데 건물 입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옆이래. 29층에 음식 배달 왔습니다. 옆이에요? 스마트폰 앱은 남은 시간을 보여주며 계속 재촉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오늘따라 더 더딥니다. 빨리. 정말까지 2분. 힘들어. 1분 남기고 간신히 첫 배달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곧바로 들어온 두 번째 배달. 이게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기 어렵고 다른 거는 글쎄 거리가 너무 먼데 일단 일이 없으니까 이걸로라도 잡아볼게요. 이번엔 북가자동으로 일본 라면 배달입니다. 음식을 받아 동네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골목길 4세대 주택. 증가로 24길 29-10 갔던 길을 몇 번씩 오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배달 2번에 이미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낯선 동네 주택가는 안 되겠습니다. 부르면 온다 소카. 이제 저는 두 번째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에는 소카 핸들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카 핸들러는 차량을 손님이 원하는 곳에 갖다 주는 일을 합니다. 역시 플랫폼 노동입니다. 스마트폰 앱에 뜬 일감을 보고 핸들 잡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클릭을 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배차를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가까운 곳 차량은 뜨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결국 멀리 떨어진 김포공항 차량을 잡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놔두고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이 많은 차 중에서 그 차량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찾았습니다. 차문도 스마트폰으로 열고 시동도 스마트폰으로 겁니다. 차 안은 정말 뜨겁습니다. 기온 영상 35도로 덥습니다. 35도. 진짜 덥습니다. 5분 거리의 개화역에 있는 소카존에 차를 전달합니다. 차 내부 청소까지 직접 해야 되는데 청소 도구는 따로 없습니다.
담뱃재를 입으로 후후 불어 뒷정리까지 해주고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일감이 더 이상 오지 않아 30분을 흘려보냈습니다. 핸들 바퀴가 떠야지. 봤어요. 그 사이에 나갔어요. 어이없네요. 안신이 다시 잡은 일감은 마포구청역. 지하철로 이동해 합정동까지 차를 옮겨주고 5,000원을 벌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시 배민 커넥터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 찾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곳을 돌고 또 돌고 식당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찾지 못해 또 골목을 한참 헤맸습니다. 늦었습니다. 식당 사장님 목소리가 괜히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배민 커넥터와 소카 핸들러를 번갈아 하고 번 돈은 74,200원. 식사와 휴게 시간 2시간을 빼면 시급 9,200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살짝 넘겼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고 팔도 약간 후들거려서. 셔츠에는 땀이 말라 소금이 붙었습니다. 내일은 좀 익숙해질까요? 지금까지 두 기자의 첫날을 봤는데요. 일단 이 일에 뛰어드는 거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면접을 뭐 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일감 배정도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네요.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배민 커넥터 기본 계약서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회사와 협의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아니라 1인 사업자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1인 사업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업으로 하는 라이더는 더 뽑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노동법을 피해가려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츠 계약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놨고요.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법적으로 노동자면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걸로 네.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노동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시 받죠. 다만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시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물론 그 지시를 따를까 말까 이 선택권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거부하면 평점 깎이고 다시 일을 못 받을까 봐 거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보고 둘째 날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원대했습니다. 낮에는 쿠팡이츠로 음식 배달, 밤에는 쿠팡 플렉스로 새벽 배송.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감이 배정됐다는 문자를 받고 밤 12시쯤 김포 쿠팡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분 지금 문자가 오긴 왔는데 저희 쪽에 지금 명단이 없거든요. 이동경님? 명단이 없어요. 일단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답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소연할 때도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비스 센터에서 답이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렉스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하루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오후 늦게 다시 음식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4만 원 주고 제대로 된 배달 가방도 사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여름이라서 음식이 식을 리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 그냥 백팩을 했는데 어제 주문을 실제로 해보니까 뭐 찬 음식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첫 배달은 순조로웠지만 운소 좋은 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세 번째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수락을 또 해볼게요. 어디로 갈지. 봐봐요. 맞죠? 이게 지금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제 희망 지역이 마포구인데 신촌에서 이화여대 기숙사까지 마라탕 배달. 인공지능이 어제는 용산으로 보내더니 오늘은 서대문구로 보냅니다. 이대는 넓었습니다. 오르막도 심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걸어서 좀 올라가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안 되겠어. 자전거를 끌다 타다. 그렇게 700m를 올라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없습니다. 음식 저 배달 왔는데요. 지나가는 분을 붙잡고 물었더니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가 아니랍니다. 아, 한우리 집이요? 여기 길 따라서 계속 더 올라가셔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요 위쪽이 요쪽이 기숙사예요. 아, 위에 있는 네네. 거 더 여기로 한참 더 올라가셔야 돼요. 한참이요? 네, 언덕을 좀 꽤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폰 뒤에 숨은 알고리즘. 낯선 동네로 보내더니 길도 잘못 알려줍니다. 하지만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이거 내비게이션 이거 뭔가요, 이거? 되게 무섭다. 길을 잘못 알려줬어, 길을. 똑바로 해야지, 일을. 글쎄, 하늘이. 눈으로 길을 확인해가며 겨우 도착했습니다. 차도 힘들게 올라옵니다. 지금 옆에 보이면 이 차도 힘들게 올라가요. 8분 지각. 하지만 고객 앞에선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탕 주문하신 거 맞죠? 네.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맛있게 드세요. 아직 따뜻하네요.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번 돈은 7,520원. 이 돈 벌려고 그 고생했나 싶었지만 그런 생각할 틈도 별로 없습니다. 홍대에서 치킨 들고 연세대로, 이대에서 햄버거 받아 서강대로. 2건 더 배달하고 너무 힘들어 일을 접었습니다. 5건 배달하고 3만 원 벌었습니다. 첫날과 차이가 없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엔 소카 핸들러 잡기가 더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일찍 일어난 핸들러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시각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당연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금방 또 사라집니다. 합정에서 상수까지 간신히 일감을 잡았습니다. 3시간 반 동안 3건을 일하고 18,000원을 벌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용자가 소카입으로 차량을 부르면 호출료 19,900원을 냅니다. 이 중 차량을 갖다 주는 핸들러, 다시 갖다 놓는 핸들러가 각각 5, 6,000원씩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카가 챙깁니다. 일은 내가 하는데 소카는 앉아서 돈 버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다시 배민 커넥터로 변신. 오늘은 시청 앞에서 시작해봤습니다. 시내 한 가운데는 너무 복잡합니다. 스칠 듯 지나가는 버스, 갑자기 멈춰서는 택시. 전동 킥보드는 원래 도로 갓길로 다녀야 하는데 법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빵빵거리고 부담스럽네, 진짜. 주문이 쏟아지자 킥보드 속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20을 안 넘으려고 했는데 보시면 22까지 달렸습니다. 결국 인도로 올라섰다가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슬아슬 고객 운전까지 해서 서둘렀는데도 결국 지각입니다. 늦었는데 저희 지금 1층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70분 걸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다른 건물에 와 있는데요. 예. 어떡하지? 막 끌키고 다리에는 언제 생겼는지 모를 상처도 생겼습니다. 이쪽에는
소카 핸들러에서 배민 커넥터로, 또 소카 핸들러, 그리고 또 배민 커넥터. 그렇게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고 104,200원을 벌었습니다. 5시에 일어났으니까 15시간 정도 지금 깨 있는 건데 배달을 하는데 몸에서 약간 뭐 하고 있나 생각도 잠깐 들었고. 화면을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많았어요. 교통법규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매일 일을 하기 전에 오늘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이 배달 시간을 지키려면은 교통법규 지키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서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은 열어놨는데 쿠팡은 그마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배민은 산재보험은 됩니다. 대신에 노동자들한테 절반을 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보통 회사가 다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이틀간 일한 걸 봤는데 여기에도 얘기거리가 많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수요일, 비옷에 방수바지까지 단단히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비면은 배달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전거로.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보기에도 오토바이도 좀 위험할 것 같은 날인데. 비 오는 날이라 배달비는 크게 올랐습니다. 12,000원, 뭐 15,000원짜리 지역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배달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같은 날이 돈 버는 날은 맞는 거예요. 첫 주문부터 횡재했습니다. 동네 배달 한 건으로 12,000원을 벌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건 잠시뿐. 두 번째 주문에서 공포의 아현동 고객길을 만났습니다. 오르막길 너무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녁 때는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동차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주문이 많은 데로도 뭐 가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요. 하지만 자동차 배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길 건너도 차로는 빙빙 돌아야 하고 주차도 문제고. 저기 차 여기 5분만 세워놓고 바로 뺄게요. 음식 픽업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서 좀 얘기해놨고요. 네. 퇴근 시간 교통체증도 심합니다. 뭐 20분 되던 그 여유 있었던 시간이 싹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자전거로 바꿨습니다. 인공지능의 뺑뺑이가 또 시작됐습니다. 마포 한복판에 있던 절 용산구로 보냅니다. 네, 주문이 지금 잡혔는데 KFC 서울역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공덕역인데 이게 지금 3.7km를 지금 가라는 거잖아요. 4km를 어떻게 가 지금 자전거로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나를 갖고 노나 싶었습니다. 취소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일감 끊길까 봐 취소도 못했습니다. 길을 찾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네. 배달할 곳은 청파동 주택가. 와, 여기 엄청난 오르막길이네. 여기 엄청난 오르막길이네. 안 되겠습니다. 배달을 간신히 마치자 용산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이 연달아서 이어지면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저는 공덕동 쪽으로 다시 저희 동네 쪽으로 가가지고 좀 익숙한 곳에서 주문을 받겠습니다. 드디어 용산을 벗어나는가 했는데 그 순간 배달 들어왔습니다. 주문 들어왔습니다. 주문. 인공지능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 지금 주문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앱을 꺼두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블레 같습니다. 블레. 배달할 곳을 받아보니 아까 그 오르막길입니다. 아까 그 입구거든요, 여기가. 또 그 길입니다, 또. 6시간 동안 7건 배달하고 84,000원.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이 번 날이었지만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전기 자전거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 배민 커넥터로 시작해 드디어 새벽 배송 쿠팡 플렉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밤 12시 일산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니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류센터가 저를 압도합니다. 처음이라서 진짜 모르는 거 추상이에요.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아차, 신청 절차 하나를 빼먹어서 물량을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15개 뿐입니다. 박스는 하나에 1,550원, 비닐 포장은 1,400원.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차에 실었습니다. 연희동 다세대 주택 골목길. 모든 게 배송 초보자에게는 큰 벽입니다. 건물마다 있는 공동 현관문 열기. 골목길에 가파른 계단. 건물 안에도 또 계단. 낯선 동네, 좁고 캄캄한 골목길까지. 밤이고 비가 오니까 차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그래서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이상씩 걸리는 것 같아요. 15개밖에 안 되는데도 쉽게 줄지 않습니다. 목표로 했던 2시는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는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첫날 배송은 새벽 3시 반에 끝났습니다. 15개 배달에 우천할증 프로모션 5,000원을 더해 27,200원을 벌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씻고 자려니 5시 반입니다. 다음날 저녁에는 또 배민 커넥터. 왜 이렇게 힘들지? 밤에는 다시 쿠팡 플렉스로 변신합니다. 오늘은 39개를 받았습니다. 단가는 어제보다 100원씩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는 그때그때 그냥 날짜가 정해지는. 날짜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분배해서 들어가요. 택배를 차에 싣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꺼내기 쉽게 가나 다 순으로 정리하려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말할 힘도 없고 말할 정신도 없고 39개나 되는데 6시까지, 7시까지는 무조건 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로 가고 싶다. 안 그래도 길 찾기가 어려운데 내비게이션이 안 도와줍니다. 질러 가고 싶어요. 아, 더 질러 갈 수 있었는데 아이씨.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내비가 길을 못 찾았어. 가장 힘든 건 한밤중 주택가 배송. 한 손에 물건 들고 한 손으로 유리문 열다가 손가락이 문에 끼었습니다. 39개를 간신히 배송하고 52,800원을 벌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새벽 4시 반. 날이 밝아옵니다. 지금 택배비가 한 2,500원, 3,000원? 네, 그 정도 하죠.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더 높여야 됩니다.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보니까 배달 한 건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단가가 변하네요. 네, 일단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 단가가 확 올라갑니다. 여기에 비 오면 프로모션도 붙고요. 그래서 땀 뻘뻘 흘려가며 3,000원 챙긴 배달이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 바로 옆 건물 배달하고 12,000원 벌 때도 생기는 겁니다. 어떨 때는 3,000원이고 어떨 땐 12,000원? 네, 이 광고를 보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돈을 좀 벌 수 있다 싶은 건 밥대 한두 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요 공급에 따라서 노동이 실시간 거래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에 나온 나흘 동안만 따져서 두 분 얼마씩 버셨어요? 저는 총 20만 850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31만 7,400원입니다. 그런데 일하려고 쓴 돈도 많잖아요. 보니까 뭐 전동 킥보드 빌리죠, 가방 사죠, 뭐 차 기름값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비용들을 다 정산하고 나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중국 음식점에 고용돼 월급 받고 하던 배달 일도 이젠 노동이 실시간 거래되는 플랫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는 편리해졌다지만 고용은 없고 건당 계약만 존재하는 플랫폼 세상 속에서 노동자는 사고 팔기 위해 거래되는 일회용 상품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란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택배 왔어요. 택배가 가요. 제초금 마요. 난 백두에서 한라 어디든지 가요. 제주도 독도 빼곤 하루 만에 가요. 또 소화상관 지역은 좀만 기다려봐요. 조끼 하나 걸치고 달려가는 슈퍼맨. 건당 얼마 안 돼. 요즘에 조금 불편해. 해가 져도 여전히 배급을 하는 배트맨을 배트 가구 안에서 또 배를 채우네. 그 소리에 누구는 맨발로 뛰쳐나오고 내도 가끔 제발 좀 팬티 바람하는 자제를 부탁해요. 아무리 봐도 그 복장만은 부담돼요. 난 오늘도 행복을 배달해. 미스터 택배 아저씨는 정말로 대단해. 마지막을 찍고 밤늦게 퇴근해요.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뻐근해요. 어디에 있나요 우리 택배 아저씨. 취재 뒷이야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와. 자, 오늘 조수원 MC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재를 담당한 김수근 기자, 이동경 기자, 그리고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힘들었죠. 제가 아직 몸무게를 재보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수척해졌다고, 비결이 뭐냐고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띠가 지금 한 칸이 줄었거든요. 와. 네, 한 2인치, 허리가 한 2인치 정도 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이 돈을 나중에 벌면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그 생각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살까지 좀 빠지게 됐습니다. 어땠어요, 이동경 기자? 저는 체중계 올라가 봤죠. 네. 딱 일주일 동안 2kg 빠졌는데 조금 빠진 게 아닙니다. 제가 밤에 배달을 마치고 나서 또 먹었어. 몸에 이 쌓인 열기와 울분을 삭히느라 맥주를 500cc 맥주 2캔씩을 항상 비우고 뭐 야식도 먹고 했는데도 2kg이 빠진 거니까 사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하나 반전이 더 있는 게 그렇게 밉고 싫었던 자전거 배달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맛을 들여서 자전거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스테이트 이 프로그램에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저에게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이번에 새로운 건강과 삶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을 사실 저렇게 살아보는 게 뭐 화면만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될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요즘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많이 시키면 하루에 2끼씩 더 배민을 시켜 먹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동자로 한번 살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받는 입장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하루 이틀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면은 뭔가 좀 더 많은 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방송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고 뭐 현장을 기자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이거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앞장서서 나서는 기자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옆에 계신 김영국 팀장님의 이 강력한 주도하에 강권에 의해서 아니면 뭐 강력한 주도고요. 저희도 그 그렇죠. 취지에 뭐 동의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토론을 통해서 함께 결정한 거죠.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저널리즘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기사는 이게 아마 스트레이트도 이게 거의 처음일 거라고요.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길게 네. 보통 우리가 기사를 쓸 때는 시점 자체가 소설로 비유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가 그렇죠. 네. 하거든요. 근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는 그 내면의 세계까지 너무 깊숙이 알기는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곁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1인칭 시점으로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팀장님 말씀하신 그 새로운 시도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쭉 기자 생활이 10년이 쌓여가는데 항상 기자 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취재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근거를 확보해서 기사에 녹이는 게 취재고 기사다라고 10년을 배우고 실천을 해왔는데 팀장님께서 카메라 달고 너를 찍고 활동하는 동안 끊임없이 너의 얘기를 담아라. 꽉꽉 채워라. 이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사를 나중에 쓰는 거는 쓴다 치더라도 당시에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가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사실은 몸이 힘든 것 이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저한테 사실은 온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혼자 셀프카로 찍은 거는 집안에서 되게 많이 이제 하루 정리하는 영상 이런 걸 많이 찍었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거를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누가 보면 그냥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대고 그냥 떠드는 거니까 그거를 적응하는 하루 이틀이 육체적인 것만큼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는데 그때 남긴 기록들을 보니까 제가 자포자기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 뭐 유튜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를 그냥 유튜버처럼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멘트들이 곳곳에 많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쌓아 나간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그냥 일주일간 정말 빠져들어서 제대로 했더라고요. 아니 사실 중간에 이동명 기자한테 SOS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중간에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데스크들이랑 상의를 하다가 안 된다고.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 이동 기자님이 힘들었던 거는 진짜 자전거 두 발로 그렇죠. 갔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였잖아요. 전동 킥보드 이제 전기의 힘이잖아요. 영상 만들어진 것들을 보니까 영상들을 보니까 결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자전거라서 뭐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다 이런 차원이 넘어서 사실 두 기자를 이번 일에 투입을 하게 된 얘기는 뭐 두 기자가 워낙 열심히 하는 또 성실한 기자기도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이 가장 뒷받침될 것 같은 기자였어요. 키가 다 크죠, 두 사람 다. 어떻게 돼요, 키가? 저는 183입니다. 몸무게도 상당히 나갈 것 같고. 빠졌습니다. 이번 김수현 기자는 몇이에요? 저는 185, 6 정도. 그러면 상당한 체력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기자들인데. 체격적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체력은 안 돼요? 네. 첫날에 그냥 넉다운이 돼버렸잖아요. 네. 저도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날씨를 보니까 그럼 워낙 더웠잖아요. 첫날부터 진짜. 네. 화면만으로 보면은 체력은 김수훈 기자 승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제 전기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택배 다 끝나고 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게 그날 제가 이제 손가락도 띄고 비를 제가 이틀치 연속 맞으면서 밤새 이제 택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끝날 때부터 계속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갈 때부터. 드디어 끝이구나 이제. 드디어 끝났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비를 계속 맞으니까 빨리 좀 샤워도 빨리 하고 싶고 그랬는데 정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그냥 노래가 나와서 끝났다. 집에 간다. 네. 노래가 나와서 이제 저 혼자 다행히 이제 그때는 저 혼자 이제 엘리베이터도 저 혼자 있어서 조금 더 덜 미친놈 같아요. 네, 저 혼자 좀 덜 민망했죠.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근데 끝나니까 끝났다가 이제 그렇게 감정이 표출이 돼서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김수훈 기자는 앞으로 이런 체험 아이템 같은 거 많이 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 녹아들었더라고. 다른데 저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수근 기자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기자들이 이렇게 일주일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계속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실제로 현장에서 좀 일하면서 같은 동료 라이더들이나 이 배달하시는 분들 만나봤습니까? 좀 마주칠 기회가 있나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마주치긴 했는데 사실은 말을 걸 틈도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보이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음식을 실어서 뭐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타고 가시는 게 있고 그리고 같은 뭐 쿠팡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러면 서로 같은 동지라는 연대가 사실은 있잖아요. 마음 연대가 처음 마주쳐도. 그런데 이 노동의 방식은 우리가 앞서서도 이 영상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가입도 편하고 저희한테 강요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가입에서 뭐 개인정보를 깊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교육받고 복장 장비 알아서 구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쿠팡 노동자분들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기회를 좀 사실 놓친 때가 있었습니다. 배민은 그 제가 영상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 민트색 헬멧이 되게 상징적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민에서도 그냥 강제하진 않아요. 꼭 배민 거를 써라 이렇게 강제하진 않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그쪽에서 쓰는데 되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아까 이동윤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너무 바빠요. 네, 서로 너무 바빠서 그냥 서로 이렇게 스쳐갈 때 그냥 눈인사하고 목례하는 정도고. 제가 요즘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인데 S본부 드라마죠. 그 드라마 보면은 이 샛별이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배달의 왕국을 찾아가요. 배달의 왕국. 되게 비슷한 그래서 하늘색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받아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랑 부딪힌 건 아니고 튀어나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옷이 찢어지고 여기 잔뜩 다쳐서 음식물도 이제 다 엎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찾아가요. 여긴 대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약간 원시적인 시스템, 스마트폰 시스템은 아니고 찾아가서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당장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음식 다 쏟아지고 이거 첫날부터 뭐냐고 다 배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자르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하려는 방송이 바로 저건데 편의점 샛별이가 그걸 보여주는구나. 실제로 그러면 김수근 기자도 다쳤잖아요. 네, 이게 그 아까 저희 VCR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민은 이제 산재 보험료랑 이제 운전자 보험료를 내기는 해요. 시간제에 따라서 내기는 하는데 이게 제가 살짝 약간 긁힌 정도였었는데 이거를 뭐 굳이 따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따지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회사랑 연락해야 되고 뭐 서류 보내야 되고 근데 당장 오늘 지금 당장 받아서 일을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뭐 적극적으로 나 다쳤어요라고 이제 제기하기가 조금 민망했죠. 다친 부분. 쿠팡은 지금 산재도 없는 거고 보니까 이 배민이 좀 선두주자고 쿠팡 이츠는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든 더 잠식해보는 맹렬하게 추격 중이죠. 뭐 그런 라이벌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둘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동경 기자는 그냥 AI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주문을. 반면 배민은 약간 인간적인 게 리스트가 쭉 뜨고 그중에 고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어땠습니까? 일단 이 AI가 참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저한테 1단계에서 저에게 주어진 조건은 받을지 말지만입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덮여있는 카드를 볼지 말지이지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배달지로 갈지 어디에서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거기서도 뭐 취소를 할 수가 있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 이력이 기록이 되고 각종 지표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깎아먹는 거죠. 보면 당장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한 번씩 거부하고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수락을 하면 이제 이 패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물론 그때도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취소한 것도 또 다시 항목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취소하느냐 이거 그렇죠. 다 기록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방송을 쭉 보셨으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셨겠지만 고객들의 평점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반찬과 젓가락 개수까지 맞추지 못해서 고객이 화난 부분들도 다 당신이 이런 잘못을 뭐 국물이 흘려서 왔다 이런 것도 네, 다 음식물 생각이 돼 흘리고 있더라고요. 훼손하고 친절했는지 뭐해 이게 뭐 천 단위로 배달을 해보신 전문 쿠팡이츠 라이더분들의 그 캡처 화면이었는데 각종 내용들이 다 지표로 말돼서 이게 사실 노사 관계가 아니라고 네. 하고 이제 자유롭게 일한다고 하지만 일반 직장에서의 인사 평정 시스템, 근무 고가 매기는 것 네. 이것만큼이나 강도 높은 어떤 촘촘한 평가 시스템이 있는 거군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편의점 샛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 그런 생각이 과연 어디가 잔인한 걸까? 한번 화풀이를 사람한테 받고 물론 거기서 잘렸지만 너 다음부터 잘해 이 자식아라고 한 소리 듣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이건 끊임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기계가 실수를 하면 화내는 사람도 없고 뭐 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수에는 하나하나 반영이 돼서 저를 옥죄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선배한테 한 소리 확 듣고 다음 고치겠습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편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니 뭐 지적은 받기 마련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화를 내주시면 저희도 배민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AI 같은 게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안 되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배민도 이제 AI를 베타 서비스처럼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도 AI로 갈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일반 배차,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트를 보고 고를 수도 있지만 AI가 주는 걸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AI를 하면 1,500원을 더 줘요, 한 건당.